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스탁 데일리 박명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 되게 뭐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아마 어딘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국회의 이제 옥상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의자도 예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이배 의원님, 네, 이제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를 하시는 어떤 소회 같은 것들을 들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이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5월 29일로 제가 알기로 임기가 마감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29일이 금요일이니까 뭐 거의 정말 끝이 얼마 안 남은 건데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벌써 4년이 갔나 싶은 심정이 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임기가 정해진 계약직 일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도 있고요. 많이 좀 뭐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딱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이 왠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멀리서 지켜봤지만 의원님께서 4년 동안 이렇게 벌써 지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정말 바쁘게 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사개특위 위원도 하셨고 4+1 회동도 하셨고 조국 인사청문회,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뭐 이렇게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언론에 뭐 일면을 장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속하셨던 당은 조금 요즘 말로 아싸였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안에서 정말 핵인싸가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4년 동안의 행보들을 짚어보는 의미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성과로 느끼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4년 전에 국회에 이제 경제개혁, 재벌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련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막상 그거는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강해서 그 부분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그나마 두 가지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외감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계 감사 제도의 자유수임 제도와 지정 제도를 혼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6+3 주기적 지정 제도를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진짜 법으로 제가 만들어서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기업 구조 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진짜 끝까지 망할 때까지 버티다가 구조 조정을 할 수는 없고 항상 좀 더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빨리 회생이 되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도 유지가 되고 산업 경쟁력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구조 조정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정부 주도하에 또는 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성법이라는 것을 또 개정해서 통과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정해놓은 그 법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원활한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시 회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벌 개혁, 경제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상법 개정을 좀 하지 못하셨다 이런 네. 부분들처럼 아쉬운 아쉽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오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개선하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상법과 공정법, 거래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계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보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진이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쵸.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예. 재계의 반대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 재계의 뜻을 받은 보수 정당의 반대의 뜻에 부딪혀서 막상 그 부분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게 네. 저도 느껴져서 제가 네. 또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최이배 의원님 하면 뭐 이런저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런 아마 창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맞습니다. 근처에 어떤 창문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계시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귀여워 보였거든요. 근데 네. 의원님의 그때 심정은 아마 좀 달랐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하고 네. 답답하고 그러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때 당시 감금 사태라고 하죠.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가 이제 검찰개혁법과 네. 선거법 개정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네, 네, 네.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추진을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절차를 반대했던 네. 한국당에서 이제 그 절차를 막기 위해서 저를 제 의원실에 감금을 하는 상황이 네.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보임을 해야 하는데 예, 이제 그게 그렇죠. 안 되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보임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네, 그쵸. 거기 이제 위원이 돼서 그 사법개혁에 관련된 검찰개혁에 관련된 네.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를 이제 그걸 막으면 회의에 못 들어가니까 예. 그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아침 일찍 저희 의원실로 찾아와서 네네. 처음에 사보임에 대한 뭐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저한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하시러 왔죠. 네.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의한 것이고 사보임은 그 정당의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쵸? 모든 네. 것들은 뭐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였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설득 당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나가서 법안 논의를 하고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시키고 싶었는데 네.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몸으로 막고 심지어 이제 소파로 방문을 막고 그래서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제 의원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으려고 네. 신고까지는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긴 6시간 반 끝에 아무튼 감금은 해제되었고 네.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었죠. 예. 당시에는 진짜 저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몸으로 힘으로 감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국회가 남기지 말아야 될 굉장히 잘못된 기록, 역사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부끄러운 장면에 또 물론 피해자였지만은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은 국민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예. 역대급 사진 하나 남겼다. 뭐 이렇게 제 인생에 또는 예. 한국 정치사의 큰 한 장면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좀 놀라셨고 예. 당황하셨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끝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도입이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설치됐죠. 네,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진행이 됐는데 지금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준에 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제 공수처 설치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정부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좀 갈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부가 책임지고 법을 잘 실행시킬 것이다라고 좀 믿고요. 네.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은 실제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그 도입의 취지를 네. 무용지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쵸. 네. 총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의 취지와 다르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원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입법 취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맞습니다. 되었죠. 네. 이 부분은 법을 만들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패율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비례 위성 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패율 제도라는 게 정치 협상 과정에서 빠지면서 네네. 결국은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물로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정말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즉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회의원 20%를 차지하고 30% 지지라면 30%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이번에 총선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실망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의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부분들을 좀 느끼셨을 것 느끼게 같은데, 됩니다. 예, 어찌됐든 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네. 몸소 겪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네. 참 재밌게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임기가 이제 지금 끝나가는 과정이신데도 계속 그렇게 뭔가 열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상장회사 재정법을 내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입안을 하면 통과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네.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법안을 내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한번 전달이 됐으면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 회사들은 큰 대기업들이 많죠. 또 이 상장 회사는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럼요. 이런 상장 회사들이 적용받는 법안이 현재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상법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를 모두 관할하는 법이다 보니까 간혹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서 뭔가 규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보다 개선하는 데 노력하면서 네네. 만들었던 그런 상법의 개정 내용을 상장회사법에 담아서 아예 별도의 상장회사만을 위한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오랜 연구 끝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늦게 나와서 예. 임기 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의함으로써 21대에 가서라도 누군가는 이 법을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시 재발의해서 논의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상법이 법무부 소관의 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금융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 상장회사를 누가 관할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로 네. 만들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장회사를 금융위가 전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법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계속 이렇게 예. 남으셔서 네.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런 법안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또 21대 국회에 좀 부탁하는 그런 예. 정책 제안으로서 공정경제 구축, 또 공정 과세 실현 방안 이 부분들을 또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했던 많은 일들이 경제가 보다 공정한 생태계로 되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또는 정책 제안 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 자료집으로 엮어서 다음 20대 국회에 오시는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드리려고 21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드리려고 제가 이제 정책집을 발간을 했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또 잘 공부하셔가지고 예.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법안을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이제 끝날 때 뭐 병장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놀았거든요. 네. 말도 진짜 안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어서 이제 초선 국회의원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1대에도 초선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뭐 재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는 국민의 대표인 한 사람이지만은 또 국회 와서 보니까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을 국회에서 진행할 때 300명 중에 한 명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라고 네. 하면서 약간 무기력한 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아쉬운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의 대표다. 내가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은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1대 국회 초선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제발 좀 이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회의 장소에서는 내가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대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를 존중을 하고 그렇죠. 그게 그 뒤에 수많은 국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회에서 아무래도 고성도 덜 오가고 무리한 막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토론과 타협을 이뤄내는 공간으로서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의원을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이게 원래 처음 일을 뭔가 시작하게 되면 좀 급해지고 너무 좀 그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인데 또 이전에 가졌던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어찌 보면은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확실하게 그 책임감을 다한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님의 어떤 그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5월 30일 그 주말부터 이제 진짜 자연인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끝나신 건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중에 하나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 개혁을 위한 법률을 반드시 좀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결국 그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면서 이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법을 최대한 잘 정착을 시키고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좀 소명감을 가지고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출마를 하려고. 그 이 연장선에서 지금 하셨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가 이제 그쪽으로 정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뭐 운동은 잘 하고 계신가요, 선거운동? 뭐 이번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배 의원님의 앞으로의 인생도
저희가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 뭐 저희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자리 한 번 더 마련해서 네. 또 하시고 싶으신 일들 뭐 표현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최이배 의원님 이제 곧 임기가 만료가 되시는데 정말 많은 얘기들 들어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로써 정리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나 연락 주시면 네,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찾아뵙고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